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분 더 오셨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래당의 운영위원이고요. 그리고 현직 직업은 네. 웨딩 플래너.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원래는 몸집이 좀 있었는데 네. PT 해가지고 프로필 그런 사진 건안 해도 찍는다고. 돼요. 그런 말을. 그래서 저한테 아까 밖에서 보여줬는데 네. 야, 이 사진이 뜨면 엄청난 인기가 있겠다. 운동으로 이렇게 살을 빼가지고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비포 애프터. 11자 근육이라고 들어봤어요? 복근. 복근. 남자는 왕자잖아요. 네, 네. 여자는 11자잖아요. 어허. 11자가 칼로 그은 듯이. 아니 그거를 그 의원님한테 보여줬어요? 네, 자랑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살을 뺐다. 빼앗아서 보셨어요. 저 사진을 보여주려고 빼앗아서. 몰랐습니다. 양혜랑 씨입니다. 양혜랑. 양혜랑 씨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청래당에서 지성과 미모 둘 다 담당하고 있어요. 양혜랑 씨에게 정청래란? 전부? 오, 야. 이 정도는 야, 엄청난 거예요. 전무를 발음을 잘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전국에 10,00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정래당에 10,000명. 1700명. 17,000명. 우리 그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 지금 대선 엑스파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따로 또 편집이 돼서 이제 컨텐츠로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생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다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들어가 볼까요? 어쨌든 뭐 법사위. 저도 어제 그 정청래 의원한테 연락 드렸는데 이게 사실 열이 많이 받아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은 연락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 그럼 대표님의 전화는 뭐였어요? 왜 이런 거냐? 도대체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 예. 네. 아니 당연히 서로 다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내막이 있는 거냐? 그렇지. 그렇게 한번 여쭤봤죠. 그래서 제가 일단 기왕 욕먹은 김에 우리 일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민주당을 향해서 일단 왜 이러는지 욕이라도 실컷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거는 민주당의 여기 당원은 정청래 의원밖에 없으니까 옆에를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네, 왜 당원들이 격분했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단지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겨서 그래서 이제 격분했던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 힘없었던 이제 민주당을 좀 불쌍히 생각하고 조국 장관의 희생으로 이제 과반수의 여당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그리고 또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었는지 일단 의심스럽고요. 국정 수행 능력이나 뭐 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지만 이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당은 그 당원들의 그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임위 배정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신 네. 것 같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민주당에서 찬성했던 의원들이나 찬성하신 분들은 왜 도대체 이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싶어 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정린이거든요. 정치를 잘 모르는 어린이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이제 여쭤보자면 왜 법사위원장을 넘겨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자, 청래당 맞아요? 내가 청래당 그래도 총재인데 막 가차없이 막 민주당을 이렇게 까네. 민댕댕님이 말 잘한다 양혜랑 이렇게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양혜랑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슈퍼챗도 좀 저기 쏘세요. 쏘았어. 예. 아, 쏘았어요? 예. 청래당에서 벌써 쏘았어.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을 한 번도 깐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예. 더군다나 개인을 거명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열받을 때가 컷오프 됐을 때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열받았습니다. 네. 예. 그때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삭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세월호 광장 네. 설가 한 해만 해서 거기 갔다 오는데 갑자기 제가 막 빈혈 증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너무 이렇게 이 뭐랄까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네. 지금 사실상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4, 5년 동안 이번처럼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저간의 사정을 알고 뭐 이해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로 화가 났을까.
저보다는 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거든요. 법사위를 개혁하면 법사위를 넘겨줘도 된다. 그럼 그 말은 법사위를 개혁하면 우리가 안 넘겨줘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의미 없는 법사위가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개나저라 법사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개혁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강력하게 원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네. 뭐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자,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체계 자구 심사권이 법사위에 있는 한 무엇을 바꾼들 법사위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다시 말해서 법사위에서 120일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제 60일만 잡게 하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것은 체계는 이런 거잖아요. 법이 일조, 목적, 정의 뭐 이렇게 해서 이 법의 체계가 맞느냐. 자구는 뭐냐면 문장이 맞느냐, 그렇죠. 법적 용어가 맞느냐, 그리고 이것은 좀 비속어가 아니냐,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오탈자 보듯이. 그런데 이걸 꼭 법사위가 봐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청래 공동 대표 법안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예를 들면 네네. 이걸 냈을 때 입법조사처라고 있습니다. 국회.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기술자 중에서 1등이에요. 최고 전문가 집단이 국회 입법조사처예요.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게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거기서 1차로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를 합니다. 법사위에 있는 지금 법사위원들, 법조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법 기술자도 아니고 법에 대해 몰라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도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네. 법조인도 자기 전문 분야 말고는 뭐 없어요. 그렇죠. 박사라고 다 박사입니까? 그 분야 박사 논문 쓴 것만 박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입법조사처 직원들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타짜들. 체계 작구 자체의 전문가들인 거죠. 그렇죠. 네. 법체계. 여기서 일단 검사를 맡아요. 그리고 상임위로 가잖아요. 그럼 상임위에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국회 직원들입니다. 네. 여기가 또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그 분야에 그 분야에 자기 상임위 분야에. 그래서 거기 다 검토를 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이거 다 나와요. 2번 했어요. 체계자구 심사를. 세 번째 또 누가 하는지 알아요? 진짜 그 분야 최고 전문가들. 법안 소위를 하잖아요. 정부 측이 나옵니다.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담당자 다 나와요. 필요하면. 그분들이 30년 동안 그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봐요. 이거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있고 특히 예산 관계 이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과가 돼서 법사위를 가는 거예요. 실제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 잡는 법, 뭐 그거 딜레이 시킬 거 아니면 뭐 막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쟁용으로 쓰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빼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아닌 법률 전문가들 그야말로 법 기술만 필요한 것만 하고 문제 없으면 바로 본회의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걸 왜 이걸 안 놓으려고 그러냐? 기득권이거든요. 이거는 여야 문제하고 또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 여당 의원이 실제로 잡아서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의원이. 우리 교육위인데 건축사 출신 누군데 건축법을 냈대요. 법사위원 니들이 건축법을 알아? 내가 전문가야 건축사. 이걸 왜 잡는 거야? 우리 당이 잡았어요. 우리 당 법사위원이. 그래서 이런 것을 빼버리면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해도 안 가져가요. 그렇죠. 네. 근데 법사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요.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아유 그냥 민주당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가 낫지. 차라리 다른 예결위가. 알짜 상임위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개혁을 하고 국민의힘이 넘겨준다는 것 그 자체가 문장 모순이에요. 비문이에요. 아 또 열받네. 좀 삭히시고. 네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러 저간의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안했어요. 수정안을 내라. 법사위에 체계 자구 심사
범위 안에서만 심의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 막 얘기해요. 체계자구 심사와 관계없는 걸 막 얘기합니다. 아이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제재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보로 하나. 체계자구 심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그게 법사위 개혁이다. 라고 드밀면 그걸 누가 속아준대요? 나는 그런 부분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을 바보로 하나? 그걸 가지고 법사위를 넘겨줘도 이제는 괜찮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어찌됐건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가? 이준석도요. 송영길 대표와의 그 합의한 걸 번복한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번복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거 협상 다시 해와라. 전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완전 삭제하는 거. 그래서 법사위에 굳이 다른 상임위 법이 안 가도 되도록 네, 그렇게 장관들이 안 나오도 되도록 그러면 나는 그때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는 법무부 관련된 일만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지. 사법부 관련된. 예. 그러면 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수정 제안하라 이거예요. 진정한 법사위 개혁은 지금 있는 것은 조삼모사다.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줄게. 아니야, 아침에 3개 줄게, 저녁에 4개 줄게. 뭔 의미가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요. 정세균 전 총리도 비슷한 입장이고 이재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 삭제하자. 완전 삭제. 그리고 그대로 끝나도 좋고 정미심쩍으면 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심사위원회를 두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그 얘기는 상당히 일리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 쪽으로 바로 넘기면 된다. 그렇지. 법사위가 손대지 말고. 그리고 이게요. 그 법사위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저도 법조 살인 중에 하나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구속자. 그렇죠.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은 제가 어떤 법조인보다 전문가예요. 어디다 대고 말이야. 교육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산자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문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율사 출신들이 봐야 돼. 법사위에 율사 출신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럼요. 만주 변호사 맞죠? 옛날 노회찬 의원도 법조인 출신보다 더 잘했어요. 박지원 의원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말을 할수록 진짜 흥분되는데 이건 뭐냐고. 근데 하나 진짜 궁금한 거. 네. 의원총회에서 왜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예를 들면 거수하기 전에 네. 이 시간을 끌 수도 있잖아요. 물론 추경하고 맞물려서 저쪽에 전략을 세웠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처리가 됐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양해랑 씨도 분량도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흥분하는 걸 이해하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당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임위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혁이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를 뭐 국민의힘에서 가져간다 한들 민주당에서 다시 갖고 온다 한들 뭐가 달라질 건지 저는 오히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거부터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밤 10시에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표결이 있어서 본회의에. 네. 그러면 이걸 진정으로 토론하고 싶었으면 의총을 몇 시에 해야 됩니까? 적어도 2시간 전, 8시에 해야 돼요. 근데 9시 반에 해요. 의총 소집을. 30분 동안은 그냥 보고하고 땡. 당대표 인사말, 원내대표 인사말, 원내수석부 대표, 국회 이번 표결 방향 하고 땡 그럼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요식행위네요. 요식행위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토론하겠다.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제가 법사위원장 후반기 넘겨준다는 것을 이수진 의원한테 9시 15분에 들었어요. 의원님 큰일 났어요. 지금 속보 떴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딱 들어가니까 속보 떴더라고. 그래서 0.1초에 바로 링크를 걸어서 제가 썼어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의총 발언 정리한 거예요. 가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제가 의총 발언하면서 이렇게 격렬하게 격앙된 어조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 했는데 첫 멘트가 이 합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왜냐? 아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두는 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내대표는 권한이 없다. 차기 원내대표, 내년에 뽑힐 원내대표가 할 협상을 왜 지금 하냐. 원인 무효다. 그리고 그러면 1기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내용이 변경됐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내가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할게요. 이 문제가 왜 불거졌어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고 원내대표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쭉 하고 있었으면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이런 사단이, 이런 발단이 왜 벌어졌냐 이거죠. 그래 놓고 왜 이렇게 합의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냐. 그리고 왜 속보를 통해서 보게 하냐. 이게 너 특정 개인의 정당이냐. 그럼 의원들이 지도부 회의 끝나고 의원들이 추인을 해준 겁니까? 협상 권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원래는 이래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 공개할게요. 오전에 저한테 상임위원장 뭐 하나 맡으라는 거예요. 외통이? 느낌이 상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외통수 때리는 외통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입막음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거절하기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속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추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찬반 토론 하잖아요. 반대 토론했고. 그랬더니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많이 들잖아요. 그냥 끝내려고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재석 의원이 몇 명이고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정확하게 숫자를 셉시다. 다시 했어요. 의총에서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고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전 정보는 없었고. 사전 정보 없이.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추인합시다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간다라는 사전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현장에 의총에 들어온 그 의원들 중에 네. 그 내용을 모르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수진 의원이 맨 뒷줄에 앉았대요. 예. 근데 그 뒷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반대를 했을까 이런 생각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이수진 의원이 이거 찬성하면 안 된다고. 그게 누가 손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등짝 스매싱 때리면서 이거 찬성하면 큰일 난다고. 현장에서 그걸 설명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의원들 내부에서 충분한 소통이 되거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겨갖고 막 떠밀듯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야당 쪽에 전략이 말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추경이라는 걸 네. 통해서 패키지를 엮어서 근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유보다 진짜 속 이유를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워낙 커가지고 제가 그 얘기까지 못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당론이 변경됐잖아요. 예. 네. 그럼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대표 원내대표의 정당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야, 이거 좀 저는 의외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냥 후뚜루마뚜루 진행이 됐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참 불행 중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후질러 놨으니 대선 주자들한테 이거 SOS 쳐야 된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막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 방금 왔다 가셨는데 제일 먼저 입장 표명했고 네. 거래를 처리해라. 예. 이재명 후보가 또 해줬고 그렇죠. 또 정세균 그 의원님 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네. 뒤에서 물심양면 네. 노력하셨다고 저도 들었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다 입장 표명을 해주고요.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그냥 협상단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도 다 입장 표명하라 이거예요. 그 지금 정세균,
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네 분이 지금 입장이 나온 입장을 다 표명하고 네. 이것도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앞으로 경선 10월 10일까지 계속 이것은 한 이슈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은 다 입장 표명해 주시고 그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맞아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지역 감정 네. 지금 문제가 뜨겁지 않습니까, 민주당?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원들의 솔직한 심정은 저희는 원팀이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지친 이 시기에 지역 감정까지 꺼내면서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좀 지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서로 집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통령 후보를 내서 좀 더 이제 나은 나라를 만들까 그 고민을 해도 지금 부족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뉴스공장에서 그 원문 네. 그 원래 그 인터뷰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역 감정 조정이라고 합니까? 그건 지역 감정 조정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이재명 캠프에도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이재명은 정동영 지지하지 않았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제기하는 분은 이명박 지지했습니까? 아니 민주당 후보가 정동영이면 정동영을 지지해야지. 정동영 지지한 게 문제입니까? 저도 지지했어요. 그럼 우리 당 후보가 뽑혔는데 정동영이 부족하더라도 지지해야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옳았냐? 근데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요. 네. 좀 건전하게 좀 어제 얘기하지 말고 내일 얘기하자고요. 오늘 얘기하고. 이게 사실 발단은 저기 민주당 적통 이 얘기를 친노 친문의 적통 뭐 얘기가 하다 보니까 탄핵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 이낙연, 정세균 후보 자, 측에서 우리나라 사극 보면 맨날 나오는 게 그 뭐 적자냐 서자냐. 아니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친노 친문의 적자 없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판에는. 자, 왜냐하면 저는 유시민, 김경수는 가치 지향적인, 가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친노 친문의 적자 자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죄송스럽지만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그런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의미가 없다. 네. 저 얘기는 적자 적통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적자 얘기해봤자 얘기한 사람이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통 얘기를 해봤자 적과 통하는 거야. 불필요한 얘기고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무슨 중세 봉건 시대나 있을 적자니 서자니 적통이니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요. 예. 저는 진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친노입니까? 그건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친문입니까? 저는 단물만 빼먹고 반대로 간 사람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네. 네. 뭐 실제로 진정한 친노와 진정한 친문 적자는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노사모가 적통이다. 적자다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잘 보셔야 할 게 DJ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DJ 적통이 노무현이었냐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친문이 적통 굳이 얘기한다면 촛불 시민이 적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 사대주의 있잖아요. 왕조 시대의 사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 안 맞아요. 아니, 설령 자기가 적통과 적자 위치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적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내가 적통이야.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반민주적이지. 라인 되면 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자, 거예요. 이어받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기역적이다. 아니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라니까 이게 지금 탄핵 뭐 쭉 이어진 게 지금 진부한 네거티브 논란이 네. 벌어진 게 사실 그거부터였다고 저는 보여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요 후보에 대해서 우리 정친회
의원님께서 워낙 뭐 식견이 뛰어나시니까 각 후보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낙연, 이재명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그럼 왜 원내 지도부들은 이렇게 계속 헛발질만 하느냐? 왜 그럴까? 첫 번째 이거 같아요. 만나는 사람과 민주당 지지자가 너무 괴리돼 있어. 주로 신문 기자들, 언론 기자들 만나. 유튜브 안 봐. 안 봐.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180석 대 100석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둘이 만날 때는 이게 5대5로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의석이 다수 의석이다 아니고 여야 5대5 개념으로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이니까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힘 있는데 힘 있는 줄 모르고 힘 있는데 힘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상대방이 힘이 없고 약한데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내 싸우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뚝심 있게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냐면 상층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정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한다. 우리는 이제 컨설턴트들은 그런 표현을 쓰죠. 여의도 정치에 함몰돼 있다. 그래서 함몰돼 있다. 그거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러네요. 대중의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뒤에 100만 대군이 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저쪽은 힘도 없어. 병졸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더 막 힘이 세거든요.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기세차게 나가면 다 비키고 쫄 건데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지지 의원이 뭐 4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추장관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지지율에서 앞서잖아. 추장관이 어떻게 보면 개미 군단들이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근데 그 힘이 더 센 거야. 네. 배지 때보다. 제가 그걸 이재명 지사한테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재명 지사한테 당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장에서는. 아니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 때 지지율이 높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붙으니까. 붙으니까 오히려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소신껏 하시라 이재명답게. 맞는 말. 국회의원도 한 표고요. 권리당원도 한 표고요. 아니, 선거인단도 한 표예요. 예. 대선에서요. 200만, 300만이 투표하는데 국회의원 숫자 아무 중요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 국회의원들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니 그거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고 잘 나가니까 사람들 모여든 거지. 그렇죠. 국회의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다 의미 없어요. 딱 한 명만 의미 있어요. 정청래 한 명.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한 28분 정도 보셨는데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원포인트 네. 과외 한마디. 예. 원포인트 조언. 예. 각 후보들에게. 이재명 뭘 바꿔야 합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려면. 대통령의 조건이 5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시대 말씀하고 정신. 계십니다. 예. 자신만의 신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지하는 팬덤, 정치적 업적, 라인업. 1번부터 4번까지는 비교적 이재명 후보가 갖췄어요. 근데 누구랑 일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국무총리가 누구, 장관이 누구지? 네네. 대략적인 섀도우 캐비넷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대략 이런 사람들과 정권을 같이 하겠습니다. 노동 분야는 이 사람, 외교안보 분야는 이 사람, 국방 분야는 이 사람, 환경 분야는 이 사람, 정치 분야는 이 사람.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시라. 네. 좋습니다.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할 때가 있었어요. 네. 40%까지 왜 올라갔는가? 왠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줄 것 같고 문재인 정부를 계승할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마인드가 맞을 것 같고 합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묵직한 품위 있는 핵사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정말 안 맞는 이미지예요. 이낙연 후보랑. 그래서 40% 지지율을 할 때 그때 본인의 포지션으로 돌아가라. 자기 장점을 살려라. 그리고 본인은 네거티브가 안 맞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감정 그 조장하는 거, 우려먹는 거 이거 당장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중단하죠. 네. 오히려 난 손해일 것 같아요. 앞만 봐도. 네. 그 장기적으로 손해.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좀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지 않을까. 원래 좀 그렇게 좀 거칠게 커왔잖아. 이재명 후보 좀안 어울린다 이건 아닌데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는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데 네거티브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님 언론개혁, 검찰개혁, 촛불개혁의 상징으로 계속 진군하라.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정세균 후보. 정세균 후보 예.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아, 선택과 집중을 해라. 어떤 걸 선택과 집중을 해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왜냐하면 경험 연륜이잖아요. 아. 오늘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법사위 얘기. 법사위 그 확실히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내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후보 중에서요. 가장 화려한 스펙이 정세균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빼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죠. 당대표 여러 번 해봤죠. 장관 해봤, 산자부 장관 해봤죠. 그리고 또 경제통이라고 그러죠. 네. 국무총리 했죠. 국회의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 의원들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그러니까 의리의 사나이. 워낙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민주당이 잘못 갈 때 내 경험상 이건 안 맞다.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길이 아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가라는 길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정치 길치냐? 이렇게 톡 쏘는 거 한마디. 자, 니네 정치 길치야? 이런 것처럼 음. 당이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연륜과 경험을 위해서 한마디 촌철살인 원포인트 레슨을 송영길, 윤호중 등에게 해주는 거죠. 무시 못하죠. 정세균 전 총리의 그렇죠. 이야기는. 그렇죠.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당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두관 후보. 김두관. 이분은 돌출발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치는 팩트, 의도, 태도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의도가 보여요. 5.18 묘지에서 눈물을 닦는 그 윤석열. 저는 비석을 솔직히요. 닦았다, 비석을. 그건 조금 더러운 손을 뭐 쥐어처럼 이것도 그거는- 저는 좀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바예요. 그리고 네. 또 가서 손수건 닦는 것도 저는 오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박시영답게 정청래답게 양해랑답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김두관답게. 근데 막 가가지고 막 손수건 닦고 막 그리고 더러운 손 이런 좀 약간 과격한 언어 쓰는 것이 김두관답지는 않아요. 이 양반이 원래는 좀 형님 리더십 이런 거잖아요. 막 품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본인이 씨름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요. 이건 김두관 후보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 전략, 누구나 다 승리 전략만 세웁니다. 누구도 패배 전략, 실패 전략을 안 세웁니다. 근데 승리 전략만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승리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5명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1위 전략을 세우거든요. 1등이 되고 싶은. 네. 근데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2위 전략을 세워도 돼요. 여기가. 아니 나는 우리가 지금 6명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6등 할 것 같아요. 난 6등 전략 세울 것 같아요. 다음을 기약하겠어요. 그래서 실패 전략 그리고 좌절 뭐 성공과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전략을 잘 써야 돼요. 아니, 그 제일 잘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청래의 컷오프 때예요. 기왕이 자빠졌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실패 전략, 그 패배 전략은요. 염세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떨어져야 낙법을 잘 써서 덜 다치는 거거든요. 네. 덜 다쳐야 중상을 입지 않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땅을 딛고. 어떻게 보면 아까 5위 전략, 6위 전략 네. 이 부분은 박용진 후보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은데요.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을 기약하고 이렇게 스탠스를 정해야 하는데. 김두관 후보도 비슷해요. 김두관 후보는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실패 전략, 패배 전략을 안 세웁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몇 달 동안 술 먹고 그리고 막 잠수 타고 대인 기피증 걸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난번 대선 때 박원순 후보 측에서 찾아와서 뭐 이렇게 좀 자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비슷한 얘기 하나 했어요. 왜 안 되는 1위 전략을 쓰려고 하냐. 2위 전략을 써라. 2위 전략을. 박원순은 넥스트가 있다. 좋은 이미지 만들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해야지. 갑자기 문재인 후보한테 네거티브를 평소에 안 맞게 너무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오히려 이미지만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주인공일 수 없어요. 지금은 정청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정청래가 대선 후보처럼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근데 그 거의 뭐 쥐락펴락 해요. 여론을 의원님이 한마디 한마디씩 다 드렸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승리 전략을 짤 사람은 짜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실패 전략을 잘 짜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3위권 이하, 4위, 뭐 5위, 6위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민주당 혁신을 얘기하고 또 상대 당에 잘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싸워주고 뭔가 그래도 지지자들이 그게 참 보기가 다음에 좋죠. 네. 저 친구 기대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봐요.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제가 아는 후배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문재인 못 이겨. 그러면 2등 전략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욕심을 너무 내는 것 같아. 앞으로 지지율 떨어질 거다?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 예. 아, 바보 같지 않냐? 어차피 못 이겨.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 다음번엔 다 먹을 거 아니야.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 고마워서. 근데 왜 이렇게 반감을 사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월말 김어준에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욕심을 내는데 지지율은 더 떨어지더라. 대중은요, 깨알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럴까? 그럼 왜 문재인을 깔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주관적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모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페이스메이커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요. 1등으로서는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5등, 6등이 할 얘기가 있어요. 윤석열 비판하고 최재형 이거 말이 되냐? 이준석 리스크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1등은 못 할 수 있어요. 이거. 5, 6등이 임팩트 있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 왜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내당 당원이 좀 적어서 그러나요? 이번에 왜 도전을 아니 안 하시고? 국회의원까지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됩니다. 그 이상의 사이즈는 대중이 불러야 돼요. 그럼 자, 이 대목에서 양혜량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청내당 당수의 넥스트 플랜은 뭡니까? 당원들이 기대하는. 일단은 당대표 당대표. 네. 하실 일들이 많아서 당대표 가시고 예. 이제 큰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당원 배가 운동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딱 10,000명이야. 그래서 700명을 사실은 잘라야 돼요. 지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거든. 왜냐하면 이 숫자를 제한해 놓지 않으면 에이 10,000명밖에 안 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10,000명이 정원이다. 아 이거 우리 약간, 100% 달성했다. 약간 멤버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700명 빨리 자르시라고. 그렇죠. 17,000명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목표를 초과 달성해가지고. 어제 그 야권 가기 전에 광고 하나 아, 하죠. 그럴까요? 예. 야권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이름들 많이 나오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2부에 해드릴 광고는 요즘 피곤한 분들 많으십니다. 이 피곤한 분들 그리고 또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대상 웰라이프 뭐 많이 들어본 회사죠. 대상 웰라이프에서 나온 메이크미 루테인과 밀크시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이 종류가 있다고 해요. 오메가3, 밀크시슬, 루테인, 프로폴리스,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뭐든 하나씩은 다 드셔보셨을 텐데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는 루테인과 밀크시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루테인은 눈에 좋은 거고요. 밀크시슬은 간에 좋은 겁니다. 이 루테인은 그 녹황색 채소, 뭐 우리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녹황색 채소에 풍부한 그 식물성 색소 루테인을 얘기하는 건데 당근도 좋고 소간 이런 것도 좋죠. 소관 좋죠. 네, 눈에. 이게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약으로 드실 수 있는 게 메이크미 루테인이고요. 또 그리고 피로는 간이죠. 간 때문이 아시죠? 이 간을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밀크시슬. 사실은 뭐 아침 방송에 그 왜 각종 그 건강 정보 프로그램 보면 루테인 밀크시슬은 엄청 나오죠. 그만큼 이게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다 아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네. 가격. 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거 다 챙겨 먹으려면 그 사실은 돈이 제법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박시영닷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쭉 빼서 뭐 이상한 업체에 거 뭐 사실 뭐 성분도 뭔지 모르겠는 거 이거 비싸게 주고 먹으면 안 되니까 대상 웰라이프라는 믿을 수 있는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의 검증된 제품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네. 루테인 30캡슐 한 박스가 3,800원. 이거 싸죠? 그리고 또 두 박스는 7,500원. 4박스 14,800원, 그리고 10박스 하시면 36,000원. 가격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요. 밀크시슬도 30캡슐이면 그러니까 한 달치예요. 한 박스면 5,900원, 두 박스 9,900원, 4박스 21,000원.
그리고 10박스면 49,900원. 이 가격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강을 위해서 특히 눈 건강, 간 건강 챙기실 분들은 대상 웰라이프의 Make Me 루테인과 밀크시슬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료 배송입니다. 3,800원짜리 그냥 한 박스만 사셔도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들여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광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원에 여러분 많은 참조 바랍니다. 아직도 안 찼어요? 안 쳤어요. 청래당 만명이라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근데 계좌번호를 모르네. 보좌진한테 농협 301 뭔데? 이게 보좌진한테 빨리 올리라고 하세요. 네? 댓글로 올리시라고. 아니 잠깐만 이거 나도 좀 이렇게 본전은 빼고 가야 되잖아. 맞습니다. 예. 네? 정청래 후원에 정청래 후원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뭐 사실 일당백 역할을 하고 계시죠. 아니 좀 밑에도 또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보좌진 전화번호. 이거 안 봐요? 아니 우리 집사람도 안 봐. 아니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예. 초선 때 처음으로 100분 토론 나갔어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예. 근데 끝났더니 문자가 막 수백 개가 들어왔어요. 잘했다고. 예. 친일청산 뭐 이런 걸 했더니. 예. 그래서 나는 자랑하려고 있으다 막 갔거든요. 예. 자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거 말이 되냐 했더니 당신 어차피 잘할 거잖아. 그래가지고 야 정말 방금 후원했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후원 계좌 올리는. 후원 계좌 페이스북 의원님. 어? 페이스북에 아 여기 있다. 불러보세요. 불러주세요. 거기 하나 1,000원. 네. 농협 농협 301-0273-0273- 2305-2305-71 2305-71. 네. 정청래 후원회. 자, 여기 농협 썼네. 저 맞아? 이병철 저분이 했던 거? 예, 맞네. 맞아요. 맞아요. 네. 농협 301-0273-2305-71. 저 떴다. 또 떴어요. 예. 예. 계속 예, 농협입니다. 고정시켜 주세요. 우리 PD님. 예. 상단에 정청래 후원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아 오늘 또 우리 본전을 빼고 또 이렇게. 당연히요. 아, 막 막. 오케이 모님도 지금 예. 보내주고 오늘 뭐, 님도 어. 예. 1년 농사 다 하신 것 같고. 아니 근데 보통 국회의원들은 본인 후원의 계좌를 다 외우고 다니시던데. 아니 내가 오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뭔 얘기? 속으로 막 킥킥 웃었던 게 있어요. 예. 저한테 문자가 막 와요. 예. 의원님 윤호중 후원 계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자기가 후원금을 넣었대요. 반환 받으려고. 한 분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그럼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자, 네. 야당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 잘해야죠. 야당 얘기 좀 할게요. 네네. 이준석, 윤석열 만났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대 앞에서 만났던데요. 예. 그 왜 건대까지 가고 그래? 난 오면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준석 대표 그쪽 좋아한대. 아니 이건 뭐 아주 맞네. 노원 쪽이니까 아니. 뭐 이렇게 나와서 먹기 좋았겠죠. 둘이 서울대니까 신림동으로 가든가. 왜 건대를 그 사람들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아 정말 기분이 살짝 나쁘네 이거. 지금 뭐 이제 약속 대련 하는 거죠. 예. 약속 대련.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뭐 입당하라 했는데 이제 관제대모 하는 거죠. 관제대모 전문 용어 나왔네. 네. 그래서 관제대모 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로서 해서는 안 될 일만 했어요 지금까지. 온갖 구설수,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리고 유명인들하고 사진 찍기 그런 거. 그다음에 시장 방문 이제 할 걸 다 했어요. 근데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수단은 국민의힘 입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당이 임박했다. 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형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을 비판했어요. 왜 사람들 빼가냐. 그렇죠. 이런 줄 거죠. 세우기. 이제 잽 한번 날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당이 가시화됐다. 그리고 그것마저 안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입당하느냐 아니면 중도 포기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떤 괜찮은 기자를 만나고 왔는데 형님 윤석열 좀 그만 까세요. 왜? 그랬더니 그러다 그만두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요즘 별로 안 네. 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이제
발을 뺐거든요 지금. 예, 예.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고 그러면 제 대신 홍준표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준석과 윤석열이 같이 지금 곤궁한 처지잖아요. 네. 이준석 리스크, 윤석열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동병상련의 호프 한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여권에서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는 사실 윤석열이 삼지대에서 막판에 11월, 12월, 1월 이런 사이에 후보 단일화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가장 위협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삼지대에서 중도층들을 최대한 가지고. 예. 뭐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여권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입당 쪽으로 8월달에 지지율 때문에 결국 그런 건데요. 그렇죠. 지지율이 빠지니까. 마음 급해져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지지율 브레이커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입당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쉽죠. 사실 상대적으로 편하고.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관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게 보지 뭐. 아니 부족해 보죠. 뭐가 제일 안 좋습니까? 일단 너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크고요. 그 대선 후보로서의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고 흠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크게 키워준 바람에 초반에 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지만 저는 왠지 이제 예전에 안철수 후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지율은 되게 올라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쉽게 사그러들 것 같은 그런. TV 토론 뭐 이런 거 한두 번. 네. 청래당 당원들은 어떤 후보를 제일 좋아합니까? 개혁 성향이 있는 후보들을 좋아하죠. 아무래도 의원님 성향하고도 이제 좀 맞는 개혁 성향이 있는 후보들을 좀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분이 뭐죠? 카페지기. 카페지기님. 그분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나 뭐 내가 이재명 보니까 여기 다 후보나, 그래요. 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뭐라고 오다를 준 적도 없고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대충 분위기가 카페 분위기가 이렇게 같더라고. 오다를 준 적이 없는데. 예. 아 오다를 안 받아 이분들이. 아 참나 이재명 좀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가버렸어 이렇게. 유승민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해주시죠. 유승민도 그 나름대로 홍준표 유승민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은요 예. 유수로 치면 도개걸 윤모 있잖아요. 예. 도안이면 뭐 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개나 거리야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싸한 맛이 없구나. 그렇죠. 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시대 정신과 자기만의 신화, 팬덤, 그다음에 업적, 그다음에 라인업 이게 있잖아요. 유승민은 갖추고 있는 게 없어요. 5가지. 저는 가장 부족한 게 리더다움 같아. 리더 같이 안 느껴져 유승민. 뭔가의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선 후보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정치 평론하면 안 됩니다. 유승민 걸핏하면 정치 평론이야. 근데 합리성이 사라졌어. 그리고 원희룡 찌질하게 무슨 뭘 평가해. 그러면 안 돼요. 원희룡은 안방에서 못 먹어. 네. 제주도에서 평가 안 돼. 그리고 양복 입고 다니다가 하루만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넥타이 맨날 메고 다니다가 티셔츠 입고 다니고. 진정성이 의심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최태경은 어떻게 누구요? 최재형. 최재형? 네. 그분은 본인도 모를 거예요. 왜 나왔는지. 네. 그리고 딱 보면 있잖아요. 이 감과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은 이분이 이제 밤상당 끝마치고 다 하고 다음 총선에 나와야 되는데 이름은 알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총선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선용으로 대권을. 와. 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같은 그 단짝이었던 하태경. 하태경이요? 예. 하태경은 그냥 예능인으로 나온 거죠. 돌아오라 하태경. 그냥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데 근데 대선급으로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정치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야 근데 대선을 뛸 때는 적어도 1위를 못 한다 하더라도 뭔가 남길 거가 있어야 돼. 아니 근데 하태경은 그게 지금 못 보여. 왜냐면 김성회 대변인이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어요. CBS에 최근에 시작한 거 저녁에. 거기 하태경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대표 공약이라고 뭐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될 거야. 듣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고 좀 나는 내가 막 약간 좀 쪽팔리고 이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대권 도전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진중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더 물어볼 게 없다.
아니 그리고 초딩이 대통령 출마 선언 연설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맞더라도 좀 귀엽잖아요. 그런 놈이 이제 안 먹어주는 거죠. 대중들. 아니 그 윤석열 캠프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어쨌든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잖아요. 대선 후보는요, 특히 본인이 머리가 없고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후보는요, 본인이 95%를 담당해야 돼요. 네. 무슨 참모는 참모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훌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기만 해요. 후보들이 다 저지른 거 다 수습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능한 뭐 참모일 수도 있겠는데 윤석열은 제가 보니까 홍준표가 명언 남겼잖아요. 검찰 사무는 나라 일의 1%도 안 된다. 1%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단기 속성 과외로 안 돼요. 99%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 공식 제안합니다. 박시영 TV를 통해서 저한테 오세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가르쳐드릴 용의가 있어요. 진짜로요? 네. 저는 홍준표 대표는 반가운데 윤석열은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별로 안 홍준표 반갑습니다. 대표든 윤석열 씨든 저하고 맞짱 토론 한번 합시다. 아 그래요? 네. 특히 홍준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정 의원은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추미애 지지자입니까? 이낙연 지지자입니까? 아닙니다. 홍준표 지지자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의원님이 네. 홍준표 대표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네. 모시고 오시면 네. 그날부로 정청래 후원에 만땅 채워드릴게. 어떻게든. 아니 오늘은 안 채워주고 오늘은 조금 힘들고. 사람이 이렇게 등치는 남단만 해가지고 접시처럼 돌아. 오늘 채워질 것 아니 같아요. 홍준표 좀 데려다 나와주세요. 오늘 다 채워줘. 홍준표 좀 데려다 나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비양심적이지 않아.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시면 저도 한 번은 무료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전문적인 스페셜 정치 컨설턴트인데 네. 저도 한때 정치 카피라이터였어요. 네. 정치 카피를 쓴다는 것은 네.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야. 그렇죠. 저기 내가 20대, 30대 이때 13대, 14대 국회 내가 정치 카피라이터였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그때 카피 쓰기가 너무 쉬웠어요. 호남 쪽에 있잖아. 이게 총선 후보들이 나오잖아. 내가 하나 딱 뽑았거든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딱 공천장을 주면서 눈을 탁 이렇게 마주쳐요. 악수하면서. 그 사진을 다 써요. 그럼 그 사진 밑에 어떤 카피를 쓸 것이냐. 근데 내가 어떤 카피를 쓰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까. 그랬더니 딱 썼는데 호남 쪽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다 그 카피를 써달래. 그게 뭔지 알아요? 악수 한번 딱 해봐요. 굳게 잡은 손. 뜨거운 동지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썼더니 너무 그게 다 좋대. 그래서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야. 카피 쓰기가 너무 쉬웠어요. 딱 90년대. 아 진짜 옛날 느낌. 옛날 시절. 굳게 잡은 손 뜨거운 동지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명카피를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저작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썼어요 그걸. 그때 우리 야당 때잖아요. 네.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감동 없어요? 네. 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니,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버린다. 예. 좀 이거 어려운 카피인가? 제가 예전에 그 당대표 선거 때 네. 저희가 맡아갖고 했던 카피가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겠어요. 그거 좀 히트쳤어요. 저는 다음에 좋은데요? 당대표 나가면 이런 거 어때요? 당대표 점 하나 찍어주십시오. 어때? 좋네요. 좋네. 점 하나 찍어주십시오. 잠깐만 당대표에 점 하나 찍어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포스터에 점 이만한 거 하나 찍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고. 끝으로 지지자들한테 한 말씀 근데 힘내라고. 우리 양혜란님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방송 끝내야 된대요. 네. 일단 지난번에 청래당 카페지기님이 나와서 너무 방송을 잘해주셔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나누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린이도 왜 정치를 알아야 하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는 분한테도 좀 좋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좋으셨습니다. 예. 의원님. 내년 3월 9일 대선에 반드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깃발을 올려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지금처럼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5%가 넘어가는 그런 대선은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외의. 대선을 그렇죠. 민주당이 만약에 망친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부분을 빨리 무효화해야 된다. 나쁜 합의 철회하라. 네. 아, 자, 오늘 정진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김영사에서 나왔는데 내일 점심 때부터 예약이 되는데 S24에서 많이 네. 좀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표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박시영 대표 굉장히 날씬하게 나왔습니다. 약간 잠깐만. 예. 이거를 박시영이 드는 것보다 내가 드는 게 아무래도 수그력이 돼 있지 않을까? 수그렸지. 저 좀 키워주세요 화면 좀. 예, 화면 좀 키워주십시오. 정청래 의원 잡아주십시오. 네. I'm winner. 예, 이게 아, 위너. I'm winner. 다음 당 대표. You winner. 아, You also winner. 저기 점 하나 찍어주시면 안 되나? 어떻게 안 되나? 네, 내일 12시부터 예약 판매 가능하니까요. 우리 저 박시영닷컴 네.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많이 구매해 주시면 그리고 사실 아니, 근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여기 있잖아. 예. 밑에 제목 좀 바꿔줘. 뭘로?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예. 승리의 욕망을 자극하라. 그거는 네.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아 그래? 이 제목으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 그리고 예. 사진 있잖아. 예. 사진 위치를 좀 바꿔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예. 시선이 왼쪽부터 가잖아. 예. 이 왼쪽에 박시영이 있어. 그렇죠. 여기보다는 인물이 여기가 나.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바꿔 순서. 그만. 자, 예.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출매는 8월 9일 날 되고요. 내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일 12시부터 예스24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예스24 외에도 뭐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도 가능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스24에서 좀 예약을 해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스24를 기억해 주시고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책을 보시면 진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표지만 봐도 일단 한번 빵 웃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눈도 키웠어 보니까. 눈도 키우고 여기도 깎고. 예. 잠깐 적어요. 제가 책 광고하겠습니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저자 박시영 선배 정청래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문장력이 괜찮습니다. 콘텐츠도 아주 풍부합니다.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책 광고 역사상 최고의 깔때기고는 들어있는데 내가 한 책 사쇼. 한책 내가 사. 한 책 사쇼. 네. 자, 오늘 책 많이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 정오부터 여러분 예약하실 수 있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구재성님 2번 보내주셨고요. 꼼지랑님, 아몰랑님, 쿡비기너님, YB님, 전미희님, 황준님, 벨라님, 김경수님, HWC님, 카렌송님, 김나무님, 안동촌땅님, 그리고 폰식님, 조르딘 민트님 2번 보내주셨고 JH님, 호보리님, 빅드라이버님, 도로님, 김상민님, 유한희님, 김형주님, 섬진강님, 자연인 진아님, 청래당. 예, 내게 기대님, 그리고 스카이 BTS 2021님, 변보미님, 청래당. 양희웅님, 양희용 청래당. 당구 3년님, 조형무님, 줄리 F님, 줄리 F 강하네요. 예, 윤은경님, 그리고 류 A님, 그리고 이희진님까지 많은 분들이 보내주. 김규본님 방금 또 쏴주셨네요.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송 지켜보신 청래당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청래 의원 후원 계좌 안내 아까 올려드렸는데요. 정청래 의원님께 후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좌번호 안내돼 이거 있으니까. 제 방송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송 나가는 내내 밑에 네네. 예, 밑에 깔아드려 있습니다. 네. 예. 빨간 걸로 하지 마시고 네. 더불어민주당 색깔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다음 주에 나오면 네. 아마 다 찰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 박시영 TV는 내일 저녁 7시에 청년 라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